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날 연휴에 추천하는 책과 넷플릭스를 들고 왔습니다. 저도 연휴 기간에는요, 어려운 책은 안 읽고 그냥 생각 없이 틀어놓고 하하호호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그래도 시간 내서 도전해볼 만한 조금 어려운 지식 교양서 같은 것도 찾아보려다가 그냥 나도 쉬는데 여러분도 쉬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즐기는 것들만 갖고 왔습니다. 먼저 책부터 소개할 건데요. 7인 1역 이라는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같은 작가의 백광이라는 책을 읽고 저는 사실 실망을 했었는데 이게 인스타 광고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제가 몇몇 좋아하는 SNS에 책 리뷰 올리시는 분들이 이 책 재밌다고 평가를 해서 그래 나 진짜 이것까지만 도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 작가 진짜 접는다 라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재밌는 건 맞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스터리의 트릭 부분에서는 가볍게 즐기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이랬다고? 라는 반전의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앞부분에 좀 설명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명한 모델이 독살되었는데 총 7명의 사람들이 내가 죽였는데? 내가 범인인데? 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또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그 정도의 원한이 있었고 그럴 만한 방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가능했어가 펼쳐지니까 대체 진범이 누구이며 이렇게까지 서로의 감정에 골이 깊어지게 된 사연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재미는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말하게 되는 부분은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쉽게 감정을 이입할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 그사세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애하는 방식,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 저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연애가 아니어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런 사람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범죄 자체에만 주목을 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도 특정 한 명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겼겠다 좀 감정적으로 내가 공감을 하고 몰입을 하는 재미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트릭이 어떻게 얽혀있고 심리적으로 쪼이는 맛을 좋아한다 하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저처럼 그래도 좀 어떤 인물 중에 하나는 나를 닮아야 내가 소설 속에 들어간 것 같아서 더 위험하고 무섭고 재밌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너무 통속적이고 너무 자극적인 거라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자체는 그래도 꽤 재밌었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백광보다는 이 책이 더 오락적인 의미로 즐기기 좋았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흥미로 읽는 책 한 권 소개해드렸으니까 좀 감성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 준비했습니다. 청소부 매뉴얼이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이 두꺼운 두께에 엄청나게 많은 단편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연휴 기간 동안 읽을 거고 읽고 나서 좋게 소개하게 될 것만 같아서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저랑 같은 책을 같은 달에 읽고 월간도서정리에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짧은 단편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독후감을 쓰게 돼요. 그만큼 짧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여운이 오래 남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추천사도 엄청 많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읽어서도 공통점들이 보이는데 이 작가님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도 여러 번의 결혼을 했고 싱글맘으로서 월급이 적은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살아가셨던 그 와중에도 글을 계속 쓰셨던 그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인데요. 굉장히 이야기가 짧아서요. 어떤 이야기를 딱 한 페이지 이렇게 두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한 페이지로 끝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내가 마치 잠시 그 공간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야기들 좋았는데 그 중에 제가 굳이 이렇게 글로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는 L팀이라는 소설인데요. 팀이라는 문제아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주인공은 선생님이에요. 그냥 별 문제 없었는데 팀이라는 문제아가 아이들 가는 교도소 뭐죠?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갈등이 막 점점
점점 고조돼요. 애는 완전 아이들 일진이라 그러나요? 애들을 막 쥐락펴락하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나이인데 선생님은 얘가 이렇게 맘대로 행동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애는 또 애 나름대로 뭐라고 하면서 뭘 집어던지는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주인공의 상사인 이제 그 위에 수녀님이 계시거든요. 이 수녀님은 어떻게든 잘 버텨봐라. 선생님도 그만두지 말고 애를 잘 해봐라 하고 하는데 이 문제의 아이가 나 왜 이렇게 혼내냐 라고 물어봤는데 마음속에서는 야 네가 못돼 먹은 새끼니까 그렇지가 올라오는데 네가 했던 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했던 위협 이런 것에 화가 나서 그랬어. 내 감정이 좋지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둘이 막 갈라서는 게 아니라 그냥 복도를 같이 걸어갔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거예요. 문제의 아이에게 네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 아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행동이 어떤 잘못된 행동 이 사건이 그냥 있었다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다. 딱 여기까지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고 그냥 서로가 거리를 좀 가진 채로 그냥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 아이에겐 또 새로운 반응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 문제의 아이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모두가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자신을 규정짓는 말을 했겠죠. 근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꾹 한 번 참고 너는 문제된 아이야 라고 규정짓지 않고 네가 한 어떤 행동이 나의 감정을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른을 처음 만나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더 반항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자기도 그걸 느껴서 딱 거기서 멈췄다는 게 딱 거기서 끝난 여운이 되게 좋았어요. 앞으로는 더 사이좋았다 라는 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냥 딱 심지어 복도를 걸어가는 것도 딱 거리를 딱 두고 걸어가거든요. 사람이 너무 싫고 꽁할 정도로 싫었는데 단번에 막 어깨 동무할 정도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이 아이에게 그 선생님이 화내는 방식이 어떤 느낌이었을까가 확 물드는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저는 좀 누군가에게 공감되고 이입되면서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나와 달랐던 이 책이 그래서 좀 아쉬웠다면 이 책은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게 내가 읽다 보면은 이 소설 진짜 한 페이지 불과한 그 소설도 나는 그 순간 딱 그 장면에 갔다가 나오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 매력적인 단편집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흥미진진한 서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좀 낯선 미국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쉽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잔잔해 보이는 장면 속에서 내 마음속에는 커다란 폭풍우가 치는 그런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좋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읽고 월간 독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이야기는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좋아하실 걸 골라봤어요. 파이어플라이 레인과 버진 리버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입니다. 40대 이상 분들께는 파이어플라이 레인이 재밌으실 거고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결혼으로 따지면 결혼 생활 10년 미만이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는 하이틴 드라마인데요. 이게 이상하게 20대 때는 하이틴 이야기가 유치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한 30대 중반부터는 되게 귀엽고 좋더라고요. 뉴진스 보면서 너무 예쁘다. 어쩜 이런 예쁜 애들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 저런 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좋아한다는데 그런 느낌으로 하이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풋풋하기도 하고 좀만 성장해도 아이고 장하다 이런 나이를 들고 있네요. 하이틴 얘기 나온 김에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부터 얘기하자면 썸네일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슈츠에서 완전 도도한 까탈스러운 앙칼진 도시 여자로 나왔던 그 사라 레퍼티라는 배우가 시골 아줌마로 나오는 게 좀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연기는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제키라는 아이가 사고로 가족들을 잃고 나서 콜로라도 시골에서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핫집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이틴 드라마답게 미식축구 하는 애도 나오고 막 친구랑 좀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10명이랑 같이 사니까 서로 좀 자존심 싸우기도 하다가 으르렁 대다가도 살짝 손길 닿으면 미묘한 눈길 차라락
이런 거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도 오가고 갈등과 화해를 오가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버진 리버 보면서 느낀 게 한국에는 힐링, 상점, 판타지 소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상점보다는 시골에 가서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하는 게 더 힐링으로 느껴지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에 살다가 상처를 받아서 먼 데에 가서 살아봤자 완전 새로운 삶을 막 엄청난 법도 다른 주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미국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도시에서의 삶에 그 치열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부대끼며 살다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역세권이 아닌 동네에 허름한 작은 가게를 내는 게 힐링의 장소가 되는 거고, 미국에 사는 이들에게는 좀 먼데 가가지고 청정한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느낌으로 좋아한다는지 아시겠죠? 시즌은 5개고요. 6번째 시즌은 제작을 한다 만다 아직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주인공이 30대 후반 정도로 나오고요. LA에서 되게 막 부자 남편하고 살던 간호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막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깡 시골인 버진 리버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텃세 부리는 것 같은 사람도 만나고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확 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새로운 로맨스도 꿈꾸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힐링 드라마라서 생각 없이 보게 되는데 어떠한 갈등이 나와도 그냥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보게 됩니다. 막 엄청 마음이 급해지고 이런 게 없어요. 대신에 이 정도로 화날 만한 상황인데 저 정도로만 화내고 만다고? 나 같으면 꽁 해서 한 일주일 말 안 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머리털에도 잡고 뜯었을 것 같은데 저거를 저렇게 평화롭고 의젓하고 어른스럽게 넘어간다고? 싶을 정도로의 힐링입니다. 뻔하게 다 잘 될 거 아는데 그냥 주인공 예쁜 옷 갈아입는 것도 좀 구경하고, 여기서 예쁜 경치 보고 막 캠핑하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청정한 자연 속에서 뭐 하는 것도 구경하고 이러면서 생각 없이 보시기 좋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레이는 40대 두 여성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다 학교 친구잖아요. 그냥 비슷한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에 살고 똑같이 수능 봐야 되니까 똑같이 친구인데, 나이가 들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노는 물이 달라졌다고 느끼면 서로가 거리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방송인 친구와 맨날 헝클어진 모습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이 두 명의 친구로 나옵니다. 서로 다른 시선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다르더라도 친구니까 나를 어떻게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서로 오해를 하죠. 서로가 어떤 처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오픈해도 되나라는 거에서 벌써 망설이게 되고 거리감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냥 우리 현실에도 보면은 10대 때의 친구들이 한 40대, 50대까지 쭉 친한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랜 우정을 이제 돌아보고 추억도 막 아름답게 보여주고, 해묵은 갈등과 여러 가지가 있다가도 좀 풀리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따스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도 이번 달에 올릴 영상으로 준비하는 게 좀 있어서 그 책들을 읽고 있고요. 연휴 기간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습니다. 사실 영화를 몰아서 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 요즘에 영화를 키잖아요. 그 넷플릭스 같은 걸로. 그러면은 그 2시간 내내 집중을 못하고 시작한 지 한 10분 되면 핸드폰 집어가지고 이거 리뷰 찾아보고, 한 20분 되면 저 배우 내 아는 배우 같은데 이러고 배우 막 필모그래피 찾고, 이거 끊고 보든 아니면 틀어놓고 보든 제가 영화 2시간을 몰입해서 보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미드는 50분씩 끊기니까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긴 이야기니까 한 장면 놓친다고 해도 막 아쉬울 게 없는데, 영화를 본다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큰 집중하는 일이 돼가지고 영화보다는 시리즈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원래는 명절 때는 영화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본 영화가 거의 없어서 그냥 드라마로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을 준비했고요. 진짜 이번에 조금 시간 내서 읽어보실 만한, 아주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인문 지식 교양서에 들어갈 책은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시간을 내서 소개를 해보고 싶었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넷플릭스와 책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들 맛있는 거 건강히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그런 연휴 되세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